게임을 위한 방송. 게임 들어간 건 다 말하는 방송. 대한민국 모든 게이머를 위한 방송. 우리는 베레몽이에요. 안녕하세요, 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인트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몽크레입니다. 네, 저희 또 한 주 넘게 만에 만났는데요. 그러네요.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레인트리님? 네, 저는 요즘 게임을 팔았죠. 긴축재정이세요? 아닙니다. 엄청 파셨잖아요. 무슨 긴축재정입니까? 판매왕. 저 그렇게 막 최고.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부럽다. 왜 빠졌어요? 그냥 어느 순간, 뭐 현자 타임은 아니고, 어느 순간 책장을 봤는데, 이제 나름 개인,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자기마다 이렇게 뭔가 수집을 하는 그런 게임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봤는데 이건 수집도 아니고 돌아가는 게임도 아닌데 내가 이걸 왜 갖고 있을까? 저는 이제 저는 게임이 명절용과 그 게이머스 분들과 하는 게임이 따로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흔히 말해 영업용과. 그렇죠. 아니요, 저는 근데 영업용인데 제가 좋아하는 영업용이라 그래서 영업용이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럴 거면 그냥 팔자. 뭐하러 갖고 있나? 그렇게 해서 뭐 조금 팔았죠. 그게 지금 몇 문제가 개 돼요. 그래요? 그것 때문에 몽크루님이 같이 파시잖아요. 아, 계속. 좀 네. 전염됐죠 지금? 제가 같이 팔았죠. 저는. 제가 유일하게 지금 여기서 뚝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게임 베리- 팔지도 않고 아, 팔까 말까 막 이러는데 결국 팔진 않아요. 근데 베리님이 이 방송 나갈 때는 팔고 계실 수도 분명히 있어요. 이미 팔걸요. 팔렸구나. 아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진짜 이거를 파느니 차라리 내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공간 있잖아요. 네, 각자 네, 네. 생각하는 네. 아지트 이런 게 생기면 거기다 차라리 기부를 하자. 그럼 저희 집에 기부해주세요. 그렇게 그건 싸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저희 아닌 집 것 같아요. 책장 많이 비었어요. 저희 집 주세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 판매가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아니요, 아닌데?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네. 팔기에는 좀 아까워요. 그런 왜요? 게임들이 베리님 좀 가지고 계시죠. 아무리 봐도 아까운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는 한 아니, 그건 아니, 왜 그러세요? 그거는 개인적인 저죠. 예. 당연히 레이트림도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이게 그쵸. 남이 보기엔 그거 왜 갖고 있어요? 막 이러는데 저희가 그러죠. 굳이 왜 모으시냐고 막 이러는. 뭐 왜 특정, 갖고 있어요 대체? 아니, 그건 왜 모아요? 이러는데. 박스를 이렇게 딱 쌓아놓으면 예뻐. 뭐, 파는 것 중에 진짜로 그걸 팔았냐고 하는 게임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보니까 대체할 수 있는 게임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된 이 것 같아요. 방송을 듣는 분들은 레인트리님 믿지 마세요. 레인트리님이 이건 평생 소장각이야라고 하는 거 다 소장각 아니에요. 아, 다 그럼요. 팔았어. 아닙니다. 그 정도. 분명히 저희가 녹음 처음 시작할 때, 이거는 평생 소장각이다. 맞아. 오프 더 레코드로 들은 게임들이 맞아. 다 나갔어요. 맞아. 그래서 소유하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진심으로 걱정이 돼가지고 레인트리님 게임 접으세요? 정말. 아닙니다. 저는 절대 안 줬어요. 제가 유일하게 정말 제가 얘기는 했거든요. 내가 이거를 팔면 진짜 접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건 아예 건들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근데 조만간 왠지 팔 것 같지 않아요? 안 팝니다. 내년? 저 내년 봅니다. 뭐 한 집살 정도의 금액을 주면 제가 팔죠. 근데 이랬던 말이 다 거짓부렁이었어요. 그럼요. 평생 소장이라고 했던 것들이 다 팔려나갔고 아니 그거 안 파진다면서요? 이랬는데 다 팔렸어.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몽크르님도 제가 볼 땐 팔린 것 중에 그런 게 있죠. 네. 그런 게 있죠. 그래 몽크레님도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거짓부렁이에요. 근데 저 이 방송 기준으로는 아직 안 팔렸어요. 아, 그래요? 근데 거래는 잡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잡혀 있죠. 네. 이제 두 분 곧 다 의미 베리님만 팔면 되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되게 웃긴 건 제가 여기서 제일 먼저 현타가 왔거든요. 네, 맞네요. 맞죠. 현타가 와서 미니멀리즘 게임이 오지 않았어요? 미니멀리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현타가 와서 미니멀리즘으로 그렇죠. 변종됐죠. 네. 그러긴 하지만 저는 게임을 팔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갖고 있어? 말아? 막 이랬어도 팔진 않았어요. 근데 베리님이 현타 오신 이유가 저는 콘솔 역할이 크다고 봐요. 맞아요. 진짜. 그렇게 콘솔 CD를 그렇게 사모으세요? 베리님은 두 개잖아요. 플스도 있고 닌텐도 DS도 DS도 있고. 있고, 네. 콘솔도 있고. 닌텐도도 있고 요즘에는 또 닌텐도를 또 잡고 있죠. 요즘 힘듭니다. 아니, 네. 제가 닌텐도 게임, 그러니까 세대마다 따지면 세대를 돌리고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포켓몬 하느라고. 3컴이에요, 3컴? 컴퓨터 세대로 온라인 게임 돌리는 거 아니, 이게 되게 그게 웃긴 게, 가능해? 이게 되게 웃긴 게, 제가 포켓몬을 좀 오랫동안 안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와서 다시 하려니까 보니까
포켓몬도 세대가 있더라고요. 뭐 몇 세대, 몇 세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옛날에 알던 뭐 뮤츠 이런 애들은 1세대 애들이고, 그 다음에 새로 나온 애들은 이제 2세대, 3세대 막 이렇게 계속 바뀌어요. 그거밖에 모르는데. 근데,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온 게 7세대예요. 7세대요? 네, 7세대. 아, 그러니까 총 뭐야? 포켓몬으로 따지면 지금 몇백 마리? 거의 1000마리 가까이 되는 것 와,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장난 아니구나. 왜냐면 한 세대마다 거의 한 100몇 마리씩 나오니까. 근데 아무튼 1000마리 가까이 되는 거, 1000마리 좀 안 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되게 웃긴 게 얘네가, 닌텐도가 또 판매를 기가 막히게 해요. 마케팅을. 뭐 연계. 예를 들어, 그러니까 연동은 다 돼요. 1세대, 2세대, 3세대 다 연동은 되는데, 문제는 이게 한 세대 간밖에 연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세대 차이만. 한 세대 차이만. 그래서 제가 7세대, 그러니까 전 세대에 있던 포켓몬을 하고 싶으면 6세대 거에서 7세대 걸로밖에 옮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세대에서 6세대로 옮기는 것밖에 안 되고. 근데 제가 옛날에 했던 거는 한 3세대쯤 되는 거죠. 아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그거를 어쨌든 연동되는 거 원래 알고 있었으니까 옮기자. 옛날에 했던 내 아끼던 네. 포켓몬들을 아끼똥이 된 거죠. 세대를 너무 많이 네네. 거쳐가지고 그렇죠, 이게 그렇죠. 연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 세대들을 다 해야 되는 거죠. 플레이를. 구하셨어요? 네. 이게 됐네요. 그럼 자, 여러분, 썼으면 됐지 뭐. 내년에 베리님은 그 포켓몬 배틀 대회 나가신답니다. 내년에 진짜. 맨 여성분이 세계대회 나가 계시면 아니요. 베리님인 거예요. 그거. 다 큰 여성분이 막 애랑 같이만 하고 있으면 그분이 아니요. 베리님. 아니에요. 아무튼 네. 저희 오늘 굉장히 뭐 판매하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이게 오늘의 주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또 넘어가는군요, 주제가. 자연스럽게. 역시 박 PD님은 다르죠. 이게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죠. 우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근황 얘기하다 네. 판매한 건데, 박 PD님 대단하십니다. 다르죠. 이걸 이렇게 연결하시네요. 아니요.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뭐냐? 저희가 막 그랬잖아요. 이거를 팔자니 아깝고 그렇죠. 가지고 있자니 애매하고. 애매하다기보다 보드게임 입장에서는 안 돌아가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가지고 있자니 애매한 거였어요. 아무튼 그래요? 오늘의 네. 주제는 나에게 있어서 계륵 같은 게임이 오늘의 주제예요. 엄청 많을 거예요, 분명히. 이거 들으시는 분도. 장난 아니죠. 이제 내가 볼 땐 이거 듣고 이제 중고장터 이제 막 물건 막 쏟아지고. 제가 봤을 때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자기 책장을 한번 그 보드게임 있는 그 콜렉션 있는 쪽 한번 쓱 보면서 그래 나도 그런 거 많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신작은 계속 나오니까 그렇죠. 돈을 마련해야지. 네, 팔자! 아니면 돈은 여유 있지만 책장에 꼽을 데 없다. 이러면 이제. 그것도 그렇고 이제 이건 내 콜렉션이야. 얘는 안 팔아. 이랬는데 레인트리님처럼 다 파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왜 그래요, 자꾸. 아니, 아니, 안 돌아가서 파는 건데. 아니, 너무 최근에 그러지 마요. 레인트리님의 그 행보라 그래야 되나? 판매왕의 행보가 전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그렇지 않았어요? 뭔가? 그럼요. 근데 저도 솔직히 지금까지 뭐 몇 번 팔고 사고 했는데 이번에 판 시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장난 아니야, 구간을 금액을 계산해봤더니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고. 세 자리 아닌가요? 세 자리?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정말 파신 정말 것만 많이 보면 파셨다는 소리죠. 네, 그쵸. 제가 많이 본 파셨고. 것만 진짜 뭉탱이로 계속 아니 분명히 1차 판매를 하셨어요. 몽롱리스를 맞아요. 작성해서. 근데 갑자기 2차 판매가 또 이루어지고 뭐. 그러더니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또 3차 판매가. 아니, 이러면 자꾸 추적 들어가면 안 돼요. 아, 그쵸. 예, 우리 계획 빨리 하죠. 여기까지 좀 얘기해줘. 그냥 그거 같았어요. 딱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와 SN을 준비하는 보드게이머의 자세 같았어요. 맞아. 자금을 마련한다. 미리 마련한다. 네, 미리 땡긴다. 그 돈이 차라리 보드게임으로 갔으면은 이렇게 후회라도 안 하지. 그 대신 더 실리적인 게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가 생겼는지 전 들었기 때문에. 이동 반경이 넓어졌죠. 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예.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계륵 같은 게임. 네. 그리고 그 이유는 왜인지. 물론 이거는 각자 우리들 이제 그러니까 우리 베레몬만의 생각이기 때문에 네. 각자 네. 가지고 있으면서 얘는 왜 계륵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취 방송이고. 네. 이거는 전형적인 개취 방송. 이거야말로 정말 개인적인 취향이라 네, 이거는 너무 진짜 극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이거를 계륵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난 이건 계륵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여기 베레몽의 이분들은 계륵이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는 게임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많죠. 그래서 오늘은 각자 돌아가면서 하나씩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죠. 네. 저부터 얘기를 할까요? 네, 뭐 먼저 원하시면. 얘기하세요. 저는 과연 첫 번째 뭘까? 오늘 진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각자 목록 뽑아온 거를 보니까 각자 제가 목록을 뽑아와라. 계륵 같은 게임 할 거니까.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 근데 진짜 각자 진짜 많이 뽑아오셨어요. 제가 얘기한 거는 3개였는데
가져오신 거 보니까 준비를 되게 빵빵하게 하셔가지고 한 3개가 아니라 5개, 6개 막 이렇게 되시는데 이거를 슬퍼해야 할지 준비를 철저하게 해오셔서 좋아해야 할지. 좋게 말해서 그냥 깨달음이 왔다고 보면 되죠. 근데 아무튼 제가 제일 첫 타로 가겠습니다. 네, 뭘까 기대됩니다. 제 첫 번째 계륵 같은 게임은 네. 카베르나입니다. 카베르나. 카베르나요? 요즘 구하기도 힘들다는 카베르나. 한국판 못 구하죠. 응. 우베 로젠버그의 예. 농경 테마에 많은 분들이 팬으로 있으시고 심지어 그 미플 제작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요. 그것도 그렇고 뭐 빅 레이팅 이런 것만 봐도 엄청난 랭킹이 높죠? 아직까지도 높죠. 10위권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아닌가? 10위권은 아닐 거예요. 10위권으로는 10위권에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올라오는 10위권? 게임들 보면 10위권. 요즘 하긴 치고 올라오는 게임들이 많아서 아무튼 100위권 안짝에 있다고 그냥 생각합니다. 그쵸. 그래도 아무튼 아직까지도 많은 팬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카베르나를 계륵 같은 게임으로 뽑았습니다. 궁금하고. 저는 이게 그러니까 자가복제의 달인 우베. 인정합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제가 뭐 아콜도 가지고 있고요. 카베르나도 가지고 있고요. 뭐 르아브르 이런 건 다 가지고 있진 않은데 그렇게 2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우베 게임들 중에서는 패치워크도 갖고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약간 그 자가복제로 중복되는 거. 근데 그 중에 제가 3개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르레 평원, 아그리콜라, 카베르나. 비슷하죠, 셋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 농경복제 테마들은 해보면 비슷해요. 그리고 아그리콜라에서 업그레이드한 게 이게 상위 보안격인 게 카베르나라고 하잖아요. 농경이 비슷비슷하지만 저는 필드 오브 그린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갑자기 왜 나오냐? 갑자기 그거 왜요? 아니 그건 우베 게임 아니잖아요. 우베요. 흘려 보내세요. 말이 나왔으면 말이지 그게 당황스러워. 그게 제 거였거든요.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빨리 얘기하세요. 슬픈 게임 갑자기 까였어. 깜짝 놀랐어. 그 게임 애도해줘야 돼. 아무튼. 사실은 그게 맞아요. 아무튼 카베르나인데 이게 진짜 계륵 같은 게임인 것 같아요. 아그리콜라는 저는 진짜 다이어트가 그러니까 초반에 만든 게임이기 때문에 좀 러프한 면도 없잖아 있는데 카베르나는 더 풍성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해봤는데 풍성하게 만든 건 맞는데 역시나 제 느낌에는 좀 많은 것들이 풍성하게 들어가지 않았나. 너무 많이 들어갔다. 너무 많이 들어갔다. 네,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히려 초보자들에게 가르치기에는 아그리콜라가 더 나아요. 왜냐면 액션이나 이런 게 더 적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가지수가 많으면 알려주기도 그렇고. 근데 카베르나는 제가 딱 들고 있으면 그러니까 아그리콜라랑 비슷해요.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면은 어렵진 않은데 아그리콜라보다 더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설명할 때부터 좀 이렇게 지친다 그래야 되나? 그 마음 압니다. 좀 이렇게 지쳐서 그냥 얘를 설명하느니 아그리콜라를 하는 게 낫지. 그것도 그렇고 너무 비슷한 면이 많다 보니까 굳이 카베르나를 해야 되나. 물론 다른 면이 있어요. 뭐 드워프 가지고 막 무기장전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드나요? 동굴에서 사는 건가요? 드워프라서 동굴에서 사는 거예요. 동굴이 자기 집이에요. 동굴을 캐다 보니까 이제 보석 컴포도 있고.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의외로 잘 손이 안 가더라고요. 차라리 아그리콜라를 더 많이 하는 게. 이제 카베르나랑 정말 아그리콜라는 겹치는 게 은근히 많아서. 그러니까 상위 호환이에요. 아그리콜라가 하위고 그렇죠. 카베르나가 상위인데 앞에 저 말씀드렸던 문제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네, 너무 많아서 이게 설명을 의외로 그리고 제 주변에서는 아그리콜라를 접해보신 분들은 많아도 그 이상 상위 호환으로 가서 카베르나를 접해보신 분들은 잘 없어요. 그렇죠. 저도 안 해봤어요. 네. 저도 안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설명이 더 많아지잖아요. 근데 또 그 우베 로젠버그 씨 그 작가분의 게임들을 다 하다 보면 그 미세한 부분에서 룰 차이가 있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밥 먹이기가 몇 개가 달라진다던가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이 잠놀이죠. 맞아요. 이게 차라리 게임이 이 농경 시스템에 다 통일되어 있었다면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데 이게 카베르나에서는 밥 먹이기가 몇 개였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였지? 나눠주는 거 세팅부터 시작해서 그게 다 달라지니까 너무너무 귀찮은 거예요. 인정합니다. 그래갖고 저는 이게 참 한글판으로 나왔기 때문에 좋긴 좋은데 가지고도 있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데 돌려본 게 한 번?
한 아그리콜라 10번 돌렸다 그러면 카베르나 한 번 돌려갔나? 정말 두 개 다 갖고 계신 분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참 계륵 같은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음. 언제나 돌리고 싶은 게임인 건 맞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참 펼쳐놓기가 네. 좀 또 자리도 엄청 차지하죠, 또. 이게 그래요. 카베르나가 내년이 10년이 되는 해인가요? 벌써요? 2008년인가? 저는 모르겠어요. 와, 거의 오래됐네. 7년에 나오고 진짜 오래되긴 했구나. 카베르나가 8년인가 1년 9년에 뒤에. 나온 1년 걸로 전으로 알고 나왔어요. 있는데 전 그것도 궁금해요. 10주년. 네, 우베가 10주년을 또 찍을까 카베르나를? 근데 그 10주년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 퍼블리셔에서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업체에서. 그런 보통 것 같아요. 작가들은 뭐 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작가 이름 있는 큰 작가들의 경우에는 출판사에서 이제 기념판을 내주잖아요. 근데 그러면 솔직히 프리미엄 같은 게 좀 더 붙고 사람들은 기념판, 그러겠죠. 한정판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저는 카베르나. 네, 좋습니다. 카베르나. 그 다음에 음. 레이트리님 하나 네. 말씀해 주시죠. 아까 베리님 얘기한 거에서 연결을 시킬게요. 그 설명하기가 힘들다고 지친다 이런 거 있죠. 네. 거기에서 제가 이제 게르그로 그것 때문에 정말 그 이유 하나예요. 게임은 굉장히 재밌는데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제가 게르그로 생각한 거는 베스트. 그 최근에 나온 네. 그 뭐 용 역할하고 기사 역할하고 동굴 역할하고. 그 제가 되게 게임이에요. 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근데 저는 그거를 기대를 안고 처음에 외국에 풀렸을 때 바로 샀거든요. 네. 그러셨죠. 근데 이 게임은 팔았어요. 그거는 해보지도 않고 풀텍 다 씌우고 한글화 다 작업하고 룰북을 읽어볼까 하는데 룰북을 딱 읽으면서 다 읽고 어렵진 않아요 룰이. 근데 네. 읽고 나서 느끼고는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팔았거든요. 이유는 다 하나예요. 그게 베스트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역할이 제가 방금 얘기했죠. 뭐 기사, 뭐 용, 네네네. 그다음에 뭐 뭐 고블린, 동굴인가? 고블린. 뭐, 네. 굉장히 동굴로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죠 일명. 그게 역할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각 플레이어의 역할이 각자 하나씩 앉혀놓고 따로따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보니까 룰 설명을 하려니까 이거는 내가 엄청 빨리 해도 만약에 풀팟 인원으로 돌리면 짧게 10분씩만 알려줘도 50분이 러프하게 계산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네요. 결국에는 통합적으로 룰을 알려줘서 각자 그렇죠. 할 일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역할 따로 저 사람 역할 따로 각 역할을 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딱 생각하려고 하니까 아 이건 내가 못하겠고 왜냐면 저 같은 아이고. 경우에는 너무 귀찮죠. 고정 멤버보다는 이제 팔 시기에는 그때는 이제 베레몽을 안 했으니까 말이죠. 변동 멤버가 많죠. 그리고 베레몽을 했어도 3인 풀은 제가 볼 때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서 아마 못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저는 이제 모임을 다니면서 게임을 지금도 하는 스타일인데 모임 가면 분명히 룰 모르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거의 뭐 경험상 다 처음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뭐 오늘 가서 하고 뭐 다음 주에 가서 또 하면 분명히 같은 사람이 안 와요. 분명히 또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또 네. 그렇죠. 베스트 궁금해서 하는데 그럼 또 설명.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게임은 참 재밌어 보이긴 한데 그래서 그건 이제 알아보고 산 거라서 그러다 보니까 룰 설명을 하려니까 또 항상 제가 룰 설명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아 이건 안 되겠다. 너무 재밌지만 이거는 분명히 내가 안고 있다가는 괜히 그러니까 오히려 힘만 빠지겠다.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처분을 하자 해서 저는 뭐 또 비싸게 저렴하게 그냥 뭐 한글화 해갖고 한글화까지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베스트는 한번 접해볼 기회가 있으면 접해보고 싶어요. 저도 접해보고 싶어요. 근데 실제 플레이를 해보고 싶죠. 저는. 의외로 궁금한 건 주변에서 이 게임이 후기가 처음에 나오고 지금은 안 나와요. 이거 돌렸다는 후기 보신 적 있어요? 요즘? 요즘엔 없죠. 근데 그렇죠. 사실 초창기 때 흐름이 음.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이 계속- 후기라는 게 계속 꾸준히 회자되는 게임이 잘 없어요. 그렇긴 해요. 근데 좀 저 아쉬워. 모르겠어요. 근데 후기가 물론 나오면 좋지만 게임은 돌아가기는 근데 요즘에 진짜 제가 봐도 제 주변에 처음에 좀 돌아간 것 같은데 지금은 안 돌아가고 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잘 돌아갈 때도 후기는 좀 없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카베르나도 그래요? 그쵸. 아그리콜라가 후기가 더 있었으면 있었지. 지금도 아그리콜라는 나오죠. 아그리콜라는 가끔 나와요. 근데 카베르나는 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게임은 확실히 재밌는 것 같지만 단지 룰 설명 하나 때문에 게리게 돼버린 게임 베스트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몽크루님은요? 저는 첫 번째로 타쉬칼라 뽑았습니다. 다시 갈라. 제가 보기에 몽크루님의 이 딱 뽑아온 게임을 처음 듣자마자 느낀 거지만 몽크루님의 앞으로 있는 그 게임리스트는 다 정말 극명한 개취. 네, 그렇죠. 개치예요. 근데 타쉬칼라는 이거는 원래 그렇게 표현한 추상 전략 쪽으로 빼요. 네. 장르 자체를. 근데 제가 이 게임을 처음에 그 일러만 보고 처음 보드게임 시작했을 때 일러 보고 이거 재밌겠다. 투기장에서 막 몬스터들이 싸우나 봐. 오. 약간 투기장 테마죠. 네, 그 투기장에서 몬스터들이 싸우는 테마라 샀어요. 네. 근데 이거 산 거를 저는 돈 다 주고 사진 않고 네.
보드엠 파티를 2014년 제가 처음 갔을 때 네네네. 할인 품목으로 내놨길래 아, 저렴해서 사셨구나? 그 당시 커뮤니티에서 6만 원, 7만 원 팔 때 네. 거의 저는 절반가? 절반이 넘죠. 2만 절반 얼마였나? 진짜요? 그 당시 그랬어요. 보드엠은 싼 건 정말 그 정도 가격이에요. 네. 안 팔린다? 그냥 우리 후려쳐. 정말 이렇게 팔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행사 때. 재고가 되느니 네. 거의 원가만 남기고 딱 손해보지 않을 정도에서 파나 보네요. 뒤에 나올 게임도 이거랑 연관이 있는 얘기지만 어쨌든 지금 타시칼라 얘기하니까 네네네. 이거를 샀어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보드게임을 전혀 모르는데 한글화의 개념, 뭐 풀텍 개념 거의 전혀 없을 때 네. 한글화 자료를 찾고 한글화를 하고 아, 풀텍 한글화도 필요해요? 그럼요. 카드마다 그 어떤 게임이에요, 타시칼라? 저는 잘 그 몰라서. 기본적으로 추상 전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각자 몬스터들을 소환해서 네. 몬스터들끼리 싸우는 건데 몬스터들의 능력이 다 있어요. 아. 그리고 무슨 또 사용하는 카드들이 또 있고 그게 다 카드로 사는 뭐 유희왕인가요? 몬스터 소환 이렇게 싸워 막 이렇게 비슷한 느낌이죠. 아, 그래요? 스킬 카드 뭐 이런 거 뭐. 네네. 근데 이게 또 룰도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뭐 데스매치 1대1 때 뭐 이렇게 4명이서 할 수 있는 그거 뭐 2대2 팀플 이런 것도 막 있고 1대1 대결 이런 게 약간 있으니까 모듈 마냥 인원수 네. 대비 그 그런 게 싸우는 있어요. 방식이 달라지네요. 근데 룰북이 친절하게 나와 있지도 않을 뿐더러 아이고. 번역하신 룰북이 하나 있어요. 네. 근데 그 룰북을 보면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1대1 룰, 그 네. 바로 밑에 2대2 룰, 그 밑에 1대1대1 룰 이렇게 다 붙어서 써 있으니까 그거를 룰북에 색을 칠해 놓으셨어요. 뭔지 알 것 같다. 아... 하나로 안 묶어놓고. 네, 하나로 이렇게 묶어놓은 게 아니라 그냥 한 대 쭉 음. 썼는데 요거는 1대1 룰, 요거는 2대2 팀플 룰, 요거는 개인전 룰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인원수별로 룰을 그래도 묶어놓고. 번역해주신 게 어디예요? 아, 그럼요. 번역은 너무나 감사해요.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이후로 번역본이 따로 없었다는 거는 그쵸, 계륵 같은 게임이죠. 네. 그리고 이거 심지어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15년에도 15년, 16년인가 이렇게 해서 확장이 2개나 나왔어요. 외국에서는요. 네, 나오긴 나왔어요. 국내에도 자료가 있나? 그것까지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나왔었는데 그 누구도 후기나 한두 번 봤나 제가? 거의 많이 뭐. 약한가 보네요. 근데 심지어 이거 진짜 취향편하고. 아레나에 있어요. 오. 뭐 있을 수 있죠. 아레나 그거 외국인도 좋아할 수 있으니까요. 그쵸. 해봤는데 그게 그 있잖아요. 국내 보드 게이머들의 취향하고 외국 보드 게이머들의 취향은 진짜 정말 달라요. 달라요. 그 나라에서 흥행하는 거, 그 나라에서 저기 하는 거. 그래서 뭐 그 뭐지? 한국에서만 흥행을 매니아크. 하는 보드 그런 게임들도 것도 있죠.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봤을 때 이게 왜 그럼요. 이게 왜 이렇게 고평가됐지? 이런 게임들이 있는데 그거 참 특이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다시 갈라. 다시 칼라였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제가 하나 얘기해 볼게요. 뭘까요? 저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마녀의 물약. 많이 좋은데. 마녀의 물약 두 분, 전 모르님은 소유하고 아시고. 있어요. 예. 저는 없어요. 하지만 마녀의 많이 들어봤어요, 제목은. 그게 아마 뭐랑 이거네. 알레아 시리즈와 연결되고 그쵸. 부름 부름 서비스와 서비스의 부름 정신이에요. 서비스 맞아요. 저도 부름 네. 서비스에 연결된 뭔가 그런 게임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들었지. 부름 서비스를 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부름 서비스를 먼저 접하신 네, 분들은. 그렇죠. 부름 서비스가 나오기 이전에 그 전신이에요. 음. 원래 원조 게임이에요. 네, 그렇죠. 마녀의 물약이. 예. 저는 이게 있었고, 이제 이게 있었을 당시에 부름 서비스가 나오기 전에 사실 지금까지 게임을 여러 개를 접해봤어도 마녀의 물약 같은 포지션은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클라이밍도 아니고 엄밀히 그렇죠. 얘기하면 클라이밍도 아니에요. 네. 앞에서 먼저 하면 뒤에서 나오면 밟히는데 클라이밍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고 약간의 심리전. 많이 심리전. 네, 많이 심리전. 마녀의 물약만 보면 많이 심리전이에요. 네, 진짜. 마녀의 물량은. 네, 마녀의 물량만 보면 심리전밖에 없어요. 그 안에 심리전. 근데 이게 좀 되게 독특했어요. 그리고 카드만 있죠. 그때 당시 부름 서비스는 이제 보드판이 없어요. 딱히 카드만 네. 있고. 아니요, 마녀의 물약이 보드판이. 마녀의 물약. 마녀의 부름 서비스에 부름 보드판이 서비스에 없죠. 보드판이 있고 마녀의 물약은 없죠. 네네. 그래서 카드로만 있고 하는데 이게 참 진짜 독보적인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부름 서비스 같은 그런 시스템, 마녀의 물약 같은 시스템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몰라요. 제가 보드게임들을 막 전 세계에 몇만 개 되는데 그걸 다 접해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독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부름 서비스가 나옴으로 인해서
진짜 더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카베르나는 풍성해지고 다 좋고 하지만 게르 같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이거는 오히려 부름 서비스가 저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훨씬 나았거든요. 네네. 일단 업그레이드 됐다는 얘기네요.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이게 보드판이 생기면서 오히려 약간 전략이 가미가 되니까 눈치에서 살짝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눈치가 여전히 필요는 해요. 기본적인 시스템상. 그런데 거기에 전략이 더 가미가 되니까 각자 필요에 의해서 이제 카드를 쓰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종이 생겼죠. 네. 네. 그전에는 그러니까 겹치는 포지션이 되게 많았어요. 플레이어마다. 그러니까 내가 밟힐 수 있는 확률도 더 높았고 공통 너무 이렇게 좁아든 그런 원 안에서 싸우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제 보드판이 생기면서 그 보드판의 영역이 더 넓어진 거예요. 영역이 더 넓어지게 만들면서 더 나아졌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비교를 해보자. 혹시 마녀물이 부름 서비스 카드랑은 좀 비슷하나요? 부름 서비스 카드가 그거잖아요. 나는 뭐 해요? 그러면 옆에서 뭐 해요? 이러면 밟히고 그게 이제 비슷하죠. 네. 오히려 카드가 더 많이 물약과 더 비슷하죠? 그렇죠. 그 시스템만 코어하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거기서 뭐 물량 만들고 이런 게 좀 더 가미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만 있어요. 진짜. 그런 것만 있는데 저는 이게 마녀의 물약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 박스 사이즈도 되게 좋았고 일러스트도 저는 되게 독보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일러스트가 되게 마녀 그림 그려져 있고 마녀 그림 그려져 있는데 예쁘진 않아요. 그럼요. 컬러풀하지도 않고 색깔도 약간 검은티티하고 근데 옛날 왜 우리 막 동화책 같은 거 읽으면 진짜 마녀들 있는 그거 생각난다. 디즈니 백설공주 보면 네네. 마녀 나오잖아요. 사과 만들어서 할머니가 주잖아요. 그 할머니처럼 생긴 마녀가 진짜 그런 식의 마녀가 그려져 있고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진짜 마녀답게 괴기스러운 일러스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독보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부름 서비스가 나오면서 좀 시들해졌죠. 물론 맞아요. 절판이 되기도 절판이 됐고 당연히. 네. 절판됐구나. 왜냐면 대체품, 그러니까 부름 서비스가 더 나은 버전으로 나왔으니까 이전 구작은 이제 절판이 되었죠. 그렇군요. 그렇지만 그래서 계륵이 되어버린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많이 동의하고 조금 더 추가하자면 부름 서비스는 이제 이게 7라운드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요거까지 하면 끝나는구나 하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맞아요. 마녀의 물약은 종료 시점이 내가 까마귀. 이제 비용을 지불해서 까마귀를 총 누군가 4장을 모으면 종료가 돼요. 오픈이 4장이 되면 종료가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모두의 그 카드를 모으는 거예요. 근데 그 카드에 까마귀가 그려져 있는 카드가 4장이 나오면 게임이 끝난다. 4장이 나오면 게임이 끝난다. 종료 조건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네, 조금 애매해요. 정해졌는데 언제 나올지 시기가 가늠이 불가능한 라운드가 거죠. 정해져 네, 그런 건 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게 참 계륵 같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레인트리님 하나 소개해 주시죠. 저는 하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길게 얘기할 건 없고 그냥 이제 컬렉션으로 모으다 보니까 좀 겹치는 게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할 거는 지금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이글 그리폰에서 나온 비뉴스 디럭스 있죠. 네. 예, 그리고 이 비뉴스가 원래는 왓츠요 게임즈사에 비뉴스가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왓츠요 게임즈는 이제 9판 룰이고 베이스가 이제 그걸로만 되어 있고 이제 이글 그리폰에서 나온 비누스 디럭스 같은 경우에는 9판과 심판 룰이 2개 다 적용되어 있고 보드판이 앞뒤로 그렇게 해서 쓸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2개가 다 있어요. 디럭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그러니까 이제 9판 룰이 너무 복잡하고 좀 어렵다 싶어서 심판이 나올 때 이제 좀 필요 없는 걸 쳐내면서 심판 이제 그렇게 나온 건데 저 같은 경우 2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하면 9판보다 심판이 훨씬 더 깔끔하게 떨어져요. 9판이 약간 좀 지저분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걸 뭐 이렇게까지 해서 어렵게 다이어트를 많이 시켰군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접근성도 좋아지고 그래서 저는 심판 룰밖에 안 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뉴스 디럭스로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왓츠요 게임즈 비뉴스는 열 일이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애매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안 모으자니 그렇고 모으자니 퍼블리셔만 달라진 거예요. 진짜 모으면 이빨이 빠지죠. 그죠. 그래서 뭐 저는 그래서 길게 얘기할 거 없고 이제 모으다 보니까 게임이 겹쳐버리는 진짜 슬픈 계륵이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팔 수도 없고 팔자니 또 이빨 빠지고. 맞아요. 저는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아마 분명히 게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게 아마 있을 몇 거예요. 가지 맞아요. 그 콜렉션 때문에도.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계륵 같은 게임이 있죠. 또 뭐 있나요, 몽크르님?
저는 미스테리움이 있습니다. 미스테리움 왜요? 전 미스테리움 되게 좋은데. 가져가실래요? 미스테리움이 뭐 나쁘진 않아요. 처음 나왔을 때 회자도 많이 되고 좋았는데 딕시시랑 너무 겹쳐요. 맞아요. 딕시시랑 너무 겹치고 많이 겹치죠. 네, 많이 겹치고. 근데 이게 딕시셋 또 상위 호환이라고 하기에는 심지어 딕시 카드로도 쓸 수가 있죠. 보기엔 좀 어렵고. 그리고 이 게임은 또 홍콩 살인 사건이 그 게임이 이름이 디셉션이요. 디셉션도 저희가 흔히 저희 안에서 얘기할 때 베레몽 안에서 얘기할 때는 그 설명해주는 사람이 잘 설명하지 못하면은 게임이 이상하게 간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희는. 그렇죠. 아니요, 룰 설명자가 아니라 그 한 명 맞는 마스터 마스터. 뭐라고 설명할지 그러니까 미스테리움에서는 유령이 역할이고 네. 디셉션에서는 조사관 역할. 조사관인가요? 네.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정말 4차원이면 4차원 넘어서 5차원이라면 답이 없죠. 정말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래서 그런 게임들이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사상검증 게임이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이거 사상검증으로 풉니까? 사상검증.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알 수 있어요. 정신세계 정말 이 게임 이해할 한 수 있어요. 번으로. 그렇긴 하겠다, 진짜. 그 딕싯도 그러잖아요. 딕싯도 공감 게임이에요. 근데 미스테리움도 똑같아요. 유령의 심리를 잘 읽어내야. 맞다, 저는 그 딕시클 점수 많이 못 먹는 사람들 사이코패스라고 막. 아니면 사회 부정부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떨어지는 사람 뭐 이렇게 공감 능력. 네. 남하고 공감하는 능력. 네. 근데 딕신 얘기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정말 기회가 돼서 베리님과 딕싯을 해보세요. 저 진짜 공감 잘하는데?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여자분인데 남자의 심리를 다 알아. 무서운 사람이구나. 난 같이 안 이거 잠깐 얘기하는 거지만. 저 딕싯 거의 그 판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거의 선두주자로 가요. 네, 웬만하면 1, 2위 남자분들, 여자분들 섞여 있어도 남자분들이 해도 잘 공감하고 여자분들이 해도 잘 공감하고. 네, 잠깐 곁다리였지만 그게 얘기하고요. 아니, 근데 이거 되게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좋은 거 얘기였어요. 알았다. 제가 잘 공감해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뭐지 사이코패스죠? 지금 공감을 못해서 얘기를 한 건가? 막. 정말 공감 잘하셔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미스테리움도 그렇고 마지막에 갔을 땐 분명히 쭉 올 때는 같은 편이에요. 그 유령을 조사하는 사람들이 같은 편인데 마지막에는 개인 플레이예요. 마지막에 게임 플레이가 분명히 이거는 나름 맞추고 넌 못 맞추면 나만 성공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남 맞출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끝난 사람들은. 근데 끝난 사람들 도와주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먼저 떨어져 버리거든요. 떨어질 게 없는 게 그게 라운드가 끝나면 그냥 다 같이 실패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실패인데 그런 비슷한 게임이 이제 CO2란 게임이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성공을 하면 다 같이 성공인데 그 와중에도 경쟁 같은 게 생겨버리면 분명히 당연히 성공을 하면 우리 모두 성공이겠지만 그 와중에서도 내가 좀 더 높게 올라가겠다는 게 생겨버리면 정말 몽클이 말한 것처럼 그런 게 근데 미스테리움에 그런 게 있어요. 미스테리움은 오히려 초반에는 개인 플레이고 근데 개인 플레이면서 협력이긴 하죠. 왜냐면 얘기할 수 있어. 난 이거 같아, 넌 이거 아니야? 이럴 수 있죠. 내 거는 이게 뭘까 막 쌀이 그냥 유령이 나한테 뭘 맞추라고 이걸 준 거야. 아예 그냥 개인으로 가면 차라리 개인으로 간 게 난데 뭐 같이 했다가 어느 순간. 근데 저는 미스테리움의 단점은 그거랑 되게 좋은 게임이 맞는데 유령의 능력에 유령의 능력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게임이 갈린다는 것도 맞는데 이게 다인풀이 되면 될수록 굉장히 지루해요. 7인풀 하면 정말 지루해요. 정말 지루해요. 왜냐면 유령이 혼자서 다 줘야 되잖아요. 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네. 카드를 단서 카드를.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플레이어들은 계속 기다려요. 맞아요. 내 건 언제 주나. 그죠. 유령 혼자 엄청 바빠요. 유령 혼자 바쁜데 유령 혼자 고민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동안 할 게 없는 거예요. 갑자기 또 생각나네. 코드네임 같네요. 아니 마스터 둘만 고민하고. 그래도 코드네임은 코드네임은 그렇죠. 그건 다 같이 맞추니까. 그리고 코드네임은 최소한 시간을 정해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미스테리움은 사실 그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코드네임은 그 모래시계라도 기본에 주잖아요. 맞아요. 너무 장고를 많이 하니까. 그렇지. 걔는 괜찮아요. 그나마 시간이 땡 지나면은 못 맞추면 땡이고 이러니까 그런 페널티가 있는데 미스테리움은 그것도 없으니까 확실히 늘어지는 감이 없잖아 있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미스테리움이 좀 저한테는 계륵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얘기하자면 라스베가스. 두 분은 라스베가스 좋아하시나요? 저는 재밌게 합니다, 라스베가스. 저 둘 다 있고, 저는 하면 아시잖아요. 그렇게 입을 털어요. 방송과 다르게. 이렇게 라스베가스를 좋아하시는 팬이 되게 많아요. 저도 좋아했지만, 저는 그 게이머에 입문을 하고 라스베가스를 구입을 했었고, 걔를 굉장히 빨리
방출해낸 게임 중에 하나예요. 저 똑같네요, 완전. 근데 이유도 같을지는 모르겠는데 레인트리님하고 저는 이 라스베가스가 왜 저한테 계륵이었냐면 인원을 타요. 그쵸. 인원 타죠. 인원을 근데 너무 심하게 타는 게 3인이면 재미없어요 또. 맞아요. 3인 재미없어요. 4인도 하면 할 수는 있지만 약간 빈 느낌? 한 맞아요. 2% 빈 느낌? 전 최소 맞아요. 5인 잡습니다. 최소 5인이 아니라 걔가 최대 5인 게임이에요. 본판만 하시면 네. 최대 5인. 네, 아, 본판만. 맞다. 저는 본판만 했거든요. 저도 본판만. 그러니까 이게 5인, 그러니까 원래는 거기 써있기는 3인에서 5인 게임인데 맞아요. 풀인원 5인을 해야만 재미가 느껴지는 거예요. 3인은 진짜 음. 재미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인에서만 돌아가고 5인 베스트고 그러다 근데 또 이게 확장 필수라고 많이 해요. 거의 필수죠. 네네.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거면 합본을 내주든가. 우리 확장이 필수인 게임. 아니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죠. 나중에 얘기하시죠. 그래요? 그런 거 하고 싶으시면 따로 꾸리시죠. 아닙니다. 따로 한 편을 꾸리시죠.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렇게 얘기하면 할 게 많아서 네. 저희가 안 되고. 아무튼 확장 필수인데 그럴 거면 합본을 내주든가. 되게 웃긴 게 이게 가격도 본판하고 확장하고 차이 별로 없지 않아요? 없어요. 거의. 근데 구성품은 거의 한 반토막도 아니 반토막은 되나? 구성품도 딱 고만한 것 같아요. 아니, 걸요? 확실히 다른 카드가 좀 더 들어가죠. 네. 돈 카드는 없고 뭐 주사위 주사위 좀 들고 들어가고. 그게 다예요. 근데 참 진짜 계륵 같은. 근데 약간 붙이자면 저는 이제 베리니랑 약간 다른데 저는 확장을 사야 되는 것 때문에 팔았거든요. 왜냐면 네. 가격이 너무 내가 이 가격을 주고 이게 네. 그거 저도 그것도 있는 것 전 같아요. 그것 때문에 네, 왜냐면 팔았어요. 확장을 껴야 더 재미가 괜찮고 인원의 그 유연성이라 그랬나? 그거는 확장을 껴야 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늘어나든 인원이 적어들든 그게 확장이 생겨야 좀 그 인원에 대한 유두리가 좀 생기는데 네. 이게 두 개를 다 사자니 가격이 어지간한 전략 게임 하나만치 나오는 거예요. 더 나올 거예요. 근데 볼륨은 그거보다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많이 게임성으로 따지면 이런 식의 게임들이 은근 많거든요. 약간 도박하는? 네. 많아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뭐 이런 마해. 저 마에. 뭐 카메라. 카메라. 뭐 쉽게 또- 말하면 뭐 그런 거 있죠. 벼룩 서커스. 계속 그쵸. 카드 그래서 카드 없어요. 까니까. 그만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런 식으로. 벼룩 썼어? 네, 그쵸. 뭐 하여튼 그러니까 그 네. 욕심은 끝이 없고. 욕심은 끝이 없고. 그것만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게 그런 류 게임 치고는 가격이 높단 말이에요. 상당히 높아요 지금. 그러니까 확장을 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장 포함이에요. 본판만 빼고 네. 저는 아콜 17년 판보다 비싸요. 맞아요. 두 개 합치면. 그렇죠. 그러니까 계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거면 합본을 내주든가. 그쵸. 왜냐면 두 개를 합쳐서 가격을 한 좀만 낮춰주면 그리고 심지어 그 라스베가스는 확장이 그거 하나잖아요. 그거 하나죠. 그 블러바드 이외에 더 없잖아요. 없어요. 나오지도 없고, 않고. 나올 법도 한데. 야 이거 생각하면 진짜 아무튼 그 컬렉션 하시는 분들이 되게 열받는 거. 알레아 시리즈 콜렉션 많이들 아, 하시잖아요. 맞아. 그 본판과 블러드바드 꽂으면 8, 2분의 1. 이렇게 써 있어요. 8과 2분의 1. 8과 2분의 1. 네, 블러드바드에 8과 2분의 1이 써 있어요. 호그와트 정거장인가요? 컬렉션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열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88 두 개 보이면 짜증나죠. 뭐 그렇기도 하고 굳이 저는- 이것 때문에 이걸 사야 돼? 이거 그니까요. 안 사자니도 그렇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무튼 그래서 참 계륵 같은 게임이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레인트님 소개해 주실 거 더 있나요? 저는 좀 묶을게요. 이거는 따로 빼서 얘기해도 주제가 나올 법도 한데 그냥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선은 그냥 디테일하게 하나만 찝어 얘기할게요. 저는 우선 스타워즈 엑스윙 시리즈. 이거는 확실히 개취 많이 탑니다. 네. 계륵 같은 게임 그럼요. 인정합니다. 개치의 계륵이라기보다 저는 이거를 굉장히 재밌게 전 이거 매트까지 샀거든요. 네, 그러셨어요. 구매까지 해서. 맞아요. 왜냐면 매트를 사고 게임을 한 게 아니고 게임을 해보고 이건 매트다. 필수다. 그래서 아예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정식 발매를 정식 발매 사는 게 좋은 게 카드가 다 한글이 번역이 돼요. 그럼요. 왜냐면 그걸 한글화 해야 되거든요. 카드가 또 능력이 다 달라요. 뭐, 이렇게 뭐 설명도 많고. 그래서 텍스트도 네. 많이 들어가는군요. 그렇다고 제가 이 엑스윙만 까는 건 아니고 이거 이제 제 단적인 예로 이제 하는 건데 이게 끊겼어요 확장이 거의 제가 볼 때 사실상 이제는 국내 그렇게 그쵸. 네, 그래서 확장 끊긴 걸로 말씀하시면 뭉크로님도 많이 우셔야 돼요. 엄청 많죠. 그래서 바로 저는 이제 뭉뚱그려서 그냥 얘기하면 음. 정식 발매됐는데 사실상 확장이 끊긴 게임들. 그렇죠. 많은 게이머분들이 정말
분노도 하시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 뭐 확장 없어도 뭐 기본판만 해도 재밌잖아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엑스윙을 얘기한 게 일반 그냥 보드 게임들은 확장 없어도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엑스윙이나 뭐 국내 전반 안 됐지만 뭐 스타워즈 뭐 데스티니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뭐 기타 이제 미니어처가 좀 들어가는 게임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캐릭터를 좀 바꾸면서 하고 싶은데 계속 같은 캐릭터만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다 보면 한계를 느끼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뭐 해외 구매하면 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구매 가능하죠.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내가 뭐 굳이 이걸 해외 구매까지 비싼 돈을 줘가면서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엑스윙 2인 게임 아닌가요? 2인도 되고 4인도 되긴 해요. 할 수 있어요. 팀 2대2 팀 먹고 그냥 이렇게 기체 좀 늘려서 하면 되는데 그러기엔 또 약간 왜냐면은 뭐 쉽게 말하면 그냥 뭐 우리 이제 스타워즈 보면 뭐 이렇게 일반적인 비행기 있잖아요. 그거랑 좀 특이한 비행기 뭐 두어 개는 뭐 끝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로만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확장이 필수여야 되는데 정식 발매가 끊긴 게임들 이런 게 이제 저는 샀다가 이제 결국엔 안 되겠다 싶어서 뭐 처분을 그렇게 해서 대표작인 걸로 엑스윙을 저는 실제로 엑스윙을 팔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팔아서 너무 좀 아니다 싶어.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애정을 갖고 저 매트까지 살 정도면 아마 엑스윙 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애정을 갖고 했는데 이제 넘겼는데 뭐 잘 갖고 계시죠? 예. 재밌게 하세요. 개인마다 그런 게임들이 있죠. 그대로 받아오겠습니다. 네. 네, 그 주제 그대로 받아올게요. 저는 계획 같은 게임 넷러너죠. 나왔다 넷러너. 울지 마시고 진정하세요. 제가 몽크르님 넷러너는 울어도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정해. 그 방금 레인트님이 얘기하신 해외 구매에서 영어 이런 것까지 다 감수하고 시작을 한 거긴 해요. 네. 아 근데 이거 잠깐 첨언하는데 이게 생각해보면 같은 회사예요. 근데 정말 이거는 어쩌다 보니 말이 나온 거지. 특정 회사를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그냥 계획 같은 게 개인적으로 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겹치는 거예요. 교집합이 생겼는데 다른 회사들도 끊긴 거 되게 많아요. 그런데 사실 국내에서 그렇게 유통 한글화를 해주는 회사들이 몇 없다 보니까 겹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해외 퍼블리셔를 따지면 여러 군데지만 국내에서는 일단 들어오면은 채널이 맞아요. 저는 흡수하잖아요. 그 회사를 그렇게 싫어하진 않습니다. 좀 서운한 건 없잖아 있지만 그것도 싫어하는 건 아니니까. 저도요. 저도 안 싫어합니다. 서운하죠, 그치? 좀 서운은 하죠.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뭐 저는 두 분처럼 끊기거나 이런 게임 산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저는 넷러너인데 네. 대표적인 이유는 이제 넷러너 너무 좋고 재밌는데 할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확장이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몽크르님 주변에 할 사람이 없어서. 네, 제 주변에. 그때 제가 처음 방송인가 두 번째 방송 때도 처음 방송일 거예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게 그곳에 갈 수 있는 시간, 여건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넷러너의 성지가 따로 네, 있죠. 넷러너의 성지 그분들이 계시죠. 서울 살아야 돼, 사람은. 네, 역시 보드게임 하려면 서울 살아야 돼요. 인천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계속 나갈 수 있고 그런 여건이 된다면 넷러너 계속 하고 계속 배우고 그러겠지만 제 상황 자체가 그럴 수가 없어서 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넷러너 하시는 분들이 되게 아쉬워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왜 굳이 이번 시리즈를 한글판을 냈을까? 그 사이클을.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땐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인기 있는 확장들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주지 않고 왜 이걸까라는 그 얘기 비슷한 건데 그 지금 한글판이 나온 사이클이 몬바드 사이클이라고 이렇게 6개가 나온 게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맞아요. 그 앞에 거나 그 뒤에 거를 했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샀을 텐데. 좀 인기 없는 걸 정발을 해줬나 보죠. 뭐 다 나오지 않고 한글화를 결정한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걸 확실히 몰랐겠지만 유저 입장에서 써보니까 요 앞에 거나 요 뒤에 게 더 좋은데 왜 꼭 요걸 잡았을까 아쉬워하는. 진짜 아쉽죠. 저는 순서대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니었구나. 딱 그거. 저 디럭스 버전 요거 하나. 데이터화 분명인가 그거 하나. 그리고 나머지 사이클 6개. 요거 하나 딱 이렇게 한글판 딱 이렇게 나오고 안 나왔어요. 넷러너도 지금 마지막으로 몬바드 사이클이고 그 다음에가 없죠? 지금은 영문판은 계속 나오죠. 영문판은 한글판은 전혀 안 나오죠. 안 팔리니까요. 많이 약해요. 근데 되게 재밌는데. 네, 개취. 네. 아니요, 저도 재밌다고는 생각은 해요. 넷러너 저도 해봤고 재밌어요. 재밌는데 허들이 높아요.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맞아요. 그 테마도 조금 허들이 높아요. 테마를 처음에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근데 제 지인 얘기지만
그쪽 계열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네. 넷러너를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줬더니 네. 바로 이렇게 막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있어요. 넷러너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우리 뭐 기업과 러너의 싸움이라고.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러너가 뭔데 이러니까. 전 그냥 운동 해커와 기업의 싸움이야. 모르는 사람이 운동선수지 뭐 러너는. 맞아. 프로게임이 뭐면서 BJ일 수도 있어요. 아 그래?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전 모르겠어요. 이해했어요. 알려드릴게요. 지금 뭐또 대린 다음 거 하시죠. 다음 거 저희 하나씩만 더 꼽을게요. 오늘 그렇죠? 조금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제가 봤을 때 그만큼 저희가 할 얘기가 많다는 거겠죠?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 저 마지막으로 진짜 최후의 하나만 꼽고 저도 넘어갈게요. 마지막 뭘까요? 마지막 제가 이 베레몽에서는 제가 저희끼리 있을 때는 진짜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 무엇보다 계륵 같았던 거예요. 최고죠. 그리고 지금 아마 현재 최고 주가를 달리고 있는 게임들 중에 하나. 방송 나갈 때도 최고 주가일까요? 최고 주가일 아마 것 그럴 것 그럴 것 같아요. 같긴 제가 한데. 볼 때. 네. 최고 주가 중에 하나. 오를레앙입니다. 네. 디럭스 아니에요? 오를레앙 디럭스? 오를레앙 디럭스요. 오, 저 오를레앙 그렇죠. 디럭스 있었어요. 네. 그럼요. 갖고 있었고. 이게 나오다니. 저희 다 있었잖아요. 네. 오를레앙. 저는 오를레앙 디럭스 뭐 굳이 꽂자면 디럭스 뽑겠습니다. 최고죠, 최고. 이거는 진짜 궁금하긴 사람들이 하겠어요, 사람들이. 왜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나올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저한테는 1년에 한 번 하면 재밌는 게임이었어요. 맞아요. 저한테는. 한 번에서 많은 1년에 한 번 하면 진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는 오를레앙을 디럭스도 나오기 이전에 제가 예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일반판을 가지고 있었고 일반판을 팔고 디럭스 그러니까 디럭스 버전이 나온다는 소식을 미리 접해서 일반판을 팔고 디럭스를 샀어요. 네, 근데 이게 참 오를레앙이 제가 진짜 좋아했던 게임이었어요. 되게 좋아하는 게임이에요. 좋아했던 게임이 어떻게 해서 1년에 한 번 하면 좋은 게임으로 전락을 했느냐. 맞아요.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많이 한 거예요. 근데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게 정말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오를레앙 본판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리플레이성이 너무 떨어져요. 아, 그래요? 동의합니다. 할 때마다 너무 똑같고 그러니까 변주가 없어요. 네. 이런 느낌이네요. 처음 할 때는 와, 갓게임이다. 근데 두 번 하면 맞아요. 그 재미가 거의 반으로 깎일 정도로 똑같은 영상으로. 네. 제가 매번 제가 오를레앙을 물론 갖고 있기도 했고 주변에서도 많이 러브콜이 들어와서 가지고 가서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질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냐 하니 제가 할 때마다 오를레앙 게임 할 때마다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달라지는 거라고는 그 오를레앙이 주머니 안에서 일꾼 뽑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거밖에 랜덤성이 없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뽑을 그렇죠. 때 이번엔 이게 나왔고. 네, 이번엔 이게 나왔고 저게 나왔고. 네, 그거밖에 네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하는 건데 태클할 것도 없고 근데 제가 뭘 해도 항상 똑같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오를레앙. 근데 제가 그 오를레앙은 진짜 10판 넘게 뭐 20판 가까이도 한 것 같아요.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면 주변에서도 워낙 오를레앙 갓게임이라며 막 이러면서 가지고 와달라고 진짜 많이 했는데 할 때마다 똑같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질리는 거예요. 그 사실은 그거를 조금 기대를 했었어요. 확장이 나왔을 때 변주가 좀 되기를, 그러니까 리플레이성이 좀 많이 그렇죠. 늘어나기를 워낙 그만큼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재밌었고 했기 때문에 아쉬웠어요. 그 리플레이성이 떨어진다는 게. 그래서 변주가 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확장이 나오고 나서는 확장 이야기는 싹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좀 확장도 신기해요, 진짜. 그리고 첫 번째 확장이 나왔을 때 첫 번째 확장도 저도 소식 기대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확장이 모듈 확장으로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맞아요. 네. 1인 풀도 생기고 뭐 대전인가? 네, 뭐 그런 식으로 침략 뭐 듀얼 이런 식으로 네. 둘이서 할 수 있는 거 생기고 근데 그게 어디까지나 모듈 확장이지 그렇죠, 게임 전체에 변주를 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한번 실망을 했고 그 다음에도 확장이 두 번째도 나왔었거든요. 네. 두 번째도 나왔었는데 그것도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요? 저는 모르겠어요. 아마 두 번째는 굉장히 뭐 넣으면 괜찮다고 뭐 하는 얘기가 하는데 저도 아직 못 해봐서 뭐라고 확실히 말은 모르지만 괜찮다는 얘기를 한 몇 명한테서 주변에 듣긴 들었거든요. 저는 진짜 너무너무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를레앙 디럭스를 가지고 있다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좋아하는 게임이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한 번 하면 재밌는 거예요, 이제. 그쵸. 그리고 누가 들이밀면 그 1년이 채워지기 전에 누가 들이밀면 진짜 하기 싫더라고요. 정말 하기 싫더라고요. 왜냐면 매번 똑같으니까. 네. 이번에 해도 그렇죠. 똑같을 걸 할 건데 그렇겠죠. 뭐하러 게임이 뭐 색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뭐 재미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색다른 느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겠네요. 전혀 새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방출했죠. 아 진짜 얘는 아니구나. 오를레앙 디럭스. 그렇군요. 뭐 컴포 예쁘고 다 예쁜데 그냥 그거예요. 저한테는 예쁜 쓰레기였어요. 그러한 결국에는 예쁜 쓰레기가 되어버렸어요. 네. 그런 이유로 계획이 됐군요. 정말 계륵 같은 게임 저한테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생각나요. 오를레앙. 1년에 한 번 생각나요. 무슨 명절 민속놀이도 아니고 뭐 진짜 1년에 한 번 생각나요. 아이고. 재밌네요. 예. 네, 아무튼 저한테는 아마 그런 게임이었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왜 오를레앙 나 너무 재밌고 안 질리는데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있어요. 질렸어요. 저는 이런, 정말 이제 너무너무 질렸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개취입니다, 개취. 아, 정말 그렇게 리플레이성이 떨어지는 게임일 거라고는. 네. 그런데도 아직까지 되게 초보자들한테도 좋고. 초보자들한테 계속 좋을 거예요. 영업하시기도 좋고. 네, 영업하기에 정말 좋은 게임인데 제가 영업하고 싶진 않아요, 이제. 아, 그렇죠. 너무 질려요. 오를레앙 디럭스 저는 미련 없습니다, 진짜. 아, 얘는. 건드릴 수도 없죠, 이제. 디럭스가 건드릴 수 없는 거지, 일반판은 건드릴 수 있죠. 하는 뭐 아직도 많이 파니까요. 네.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게임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럼 레인트리님 마지막 하나 뽑아주시죠. 저는 좀 크게 볼게요. 뭐 디테일 얘기하면 너무 긴데 저는 룰북 안 보고 산 게임. 이게 계륵이 진짜 큰데? 범위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근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계륵이 된 이제 이 룰북을 안 보고 산 게임 중에 이제 두 가지로 갈려요. 아직까지도 안 보고 안 판 게임. 네. 그리고 봤는데 망했다 한 게임.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고 판매랑 아까 이래서 베리님이 대단한 게 이미 중고 판매로 깔아놨잖아요. 저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이 계륵인 게 그냥 계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판매로 연결이 그러니까 판매가 되면 차라리 그냥 그래 잘 가라. 그래도 이 돈으로 내가 딴 걸 사마 이렇게 하지만 판매까지 안 돼버려서 막혀버리면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이거 뭐 팔리지도 않고 갖고 있자니 집만 되고 뭐 이런 팔리지 않을 게임을 사신 건 그만큼 인지도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룰북을 봤으면 안 샀을 텐데. 그러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저는 이거 자신 있게 얘기할게요. 분명히 룰북 안 보고 야 재밌대. 그냥 딱 보고 와 이쁘다. 뭐 아니면 근데 그거는 레인트리님 개인 과실이에요. 네, 그래요. 개인 과실. 어쨌든 계륵도 왜냐면 제가 옆에서 레인트리님이 구매하시는 거 여러 봤고 저는 진짜 실제로도 이거 어때? 라고 물어보셨던 적 많잖아요. 많죠. 제가 말렸어요. 말린 것도 되게 많은데 그쵸. 그래도 사신 경우도 많고 많죠. 인정합니다. 결국에는 쓰레기가 돼서 아니 쓰레기 아니죠. 무슨 또 쓰레기입니까? 그래도 제값 주고 팔았어요. 여기서 베리님의 캐릭터 하나 더 오픈해야죠. 자, 저희 전담 뽐뿌 까기 인형이라 해서 저희의 뽐뿌를 다음 뽐뿌를 다 해주세요. 한 방에 꺾어요.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번 물어보면 한 1, 2분 안에 답변이 오는 순간 바로 다운이 돼요. 1, 2분 안에 오는 건 상관없는데 한 문장으로 끝내죠. 그러면 그래 알았어. 막 이렇게 돼버립니다. 아니요, 제가 두 분이 뽐뿌를 쉽게 받으시는 편인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쉽게 뽐뿌를 받긴 하는데 저는 구매까지 이어지기가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는 하나 뭔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한 달, 두 달, 석 달 정도까지도 고민을 해요. 이게 정말 내가 살까 말까. 그거를 한 석 달 고민을 하고 진짜 석 달 뒤에 가서도 그 뽐이 안 떨어지는 점 그때는 이건 사야겠구나 하고 사거든요. 킥스를 안 해서. 무슨 말씀이세요? 킥스는 제가 먼저 맞다, 했어요. 하는구나. 제가 더 선배입니다, 킥스는. 놓치면 끝나는데. 저는 근데 약간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편이죠. 두 분은 좀 뭐랄까 쉽게 뽐이 왔어. 그리고 바로 구입해놓고 바로 후회. 막 뭐 그렇게 산 건 다 후회 안 해요. 그 중에 좋은 것도 있는데. 그쵸. 한 50%는 성공. 아니요, 50%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50%? 아니야. 50%? 안 되죠? 그러니까 성공률은 50이 넘죠, 당연히. 제가 두 분한테 항상 드리는 그 다음 뽐뿌 드리는 말씀이 있죠. 안 돌아가. 네, 안 돌아가죠. 그렇죠. 하지 마. 네. 그리고 해줄 사람도 없고 아니야 분명 안 돌아가. 그리고 그러죠. 아니야 돌아갈 거야. 우린 할 수 있어 하지만 정말 안 돌아가죠. 안 돌아가. 너가 해줄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안 돌아가죠. 대놓고 말씀드리죠. 안 해줄 거니까 하지 마. 제가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 약간 이런 게 있어요. 킥스 방금 말이 나왔으니까 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영문이 기본이다 보니까
읽을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안 읽으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냥 딱 대충 보고 흐름만 영문이잖아요. 네, 영문이다 보니까 어쨌든 뇌에서 한 번 더 번역을 거쳐서 들어가는 거라 좀 피곤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충 게임의 광고 영상이나 아니면 이제 대충 보드판 깔린 흐름만 보고 느낌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괜찮네. 그래서 이제 사고 후회하는 게임이 있고 안 후회하는 게임이 있지만 후회하는 게임이 생기면 분명히 게으르긴 게임이 나오게 되겠죠. 후회하는 게임이 사실 더 많을 거예요. 네, 그거는 왜냐면 한글 룰북으로 되어도 이게 모든 게임들이 그런데 룰북만 봤을 땐 별로일 것 같은데 해보면 재밌는 게임이 있고 룰북만 봤을 때 이거 진짜 재밌겠다 했는데 별로인 게임도 있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심지어 영문 룰북이잖아요. 그걸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주변 분위기 휩쓸려서 산 게임들. 뭐 이런 거 있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있어요. 그런 저도 거 있어요. 뭐 싸게 나왔다, 뭐 한글화가 됐다, 뭐 아니면 뭐 이때 아니면 어디서 뭐 묶음 판매한다. 엄청 싸다. 특가 판매한다. 우르르르르. 전 최근에 묶음 판매 산 건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뭐 게임 얘기 안 하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게임들. 그래서 저는 뭐 말이 나온 김에 하는 말이 룰북은 한번 꼭 보세요. 나중에 그거 잘못 샀다고 해서 되파는 수고보다 룰북 있는 수고가 10분의 1도 안 되니까. 근데 되게 웃긴 게 베레몽에서 몽크르님은 그 개취가 굉장히 분명하셔가지고 몽크르님이 확실하죠. 네, 진짜 그래서 오히려 뽐이 오는 게임이 더 적어요. 그 개취인 게임이 안 나오면 그때까진 잠잠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뽐이 오면 그게 좀 큼직큼직하게 오는 건데 느낌이 안 좋다. 묵직한 한방. 것 같다 왠지. 네, 묵직한 한방. 근데 레인트리님은 오히려 마이너한 취향은 아니시고 메이저하다 보니까 뽐이 자주자주 짜잘짜잘하게 오세요. 네. 뭐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사지 마. 그래서 요즘 많이 안 삽니다. 그만 좀 사. 그래도 요즘 많이 파셨죠, 반대로. 네, 맞아요. 요즘에는. 그 얘기 그만해요. 네네. 아무튼. 아니요, 그래도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뭐, 제가. 아니요, 저는 중고 장터가 활성화되는 건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봐요.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 네, 왜냐면, 중고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거는, 이게 어찌 보면 물물교환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보드게임의 장점이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현물이고, 이게 사용하는 거고, 손을 타는 거기 때문에 낡기는 해요. 그래도 여전히 정말 뭐 큰 손상이 없다면 10년이 지나서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드게임 판매자 입장에서는 중고 거래가 그닥 썩 좋지만은 않을 건데 저는 좋게 보는 이유가 진입 장벽을 낮춰주고요.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금전적인 부담을 줄여주거든요. 중고. 맞아요. 네, 그리고 판매자 입장에서도 솔직히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얘는 안 돌릴 거잖아요. 지금 레인트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판매라도 하면 내가 그 돈으로 딴 게임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사가는 입장에서도 저는 사실 중고 거래를 그러니까 판매보다는 구입을 더 많이 한 편이에요. 중고 거래를. 근데 중고로 사는 거는 이 게임을 새로 사기에는 가격이 부담이 돼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니면 국내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통업체에서 잘 안 들여와요. 그런데 중고로 파시는 분들이 있으면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안 돌아가는 거니까 파시는 거잖아요. 체험을 못하니까. 네, 근데 저는 그분들 덕분에 이렇게 그걸 구입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판매 거래를 저도 해봤는데, 그때 제가 했던 거가 뭐였냐면, 차라리 판매글보다는 교환글이 더 좋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네, 그거를 만약에 그 돈이 필요해서 그 돈으로 딴 거를 하실 거면 상관이 없는데, 저는 이거를 해서 어차피 제가 딴 게임을 살 거거든요, 보드게임을. 다른 게임? 네, 다른 보드게임을 살 거여서, 저는 교환글을 올린 적도 많아요. 저도 교환은 하고 싶은데, 솔직히 판매보단 더 어렵죠. 많이 들죠. 네. 어렵기도 하고. 그렇기도 한 게 서로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갖고 싶은 게임과 보내고 싶은 게임이 딱 맞아 떨어져야 돼서 더 어려운 건 맞아요. 금액차도 나는 저는 근데 그래서 금액차를 일부러 적어놔요. 그러니까 제가 교환할 것들을 금액을 적어놓고 비슷한 금액대들 게임으로 뽑아요. 그래서 요런 게임들로 교환을 한다고. 그렇게 해야 서로 편하고 거기에 대한 1-2천 원 정도 차액 뭐 이런 건 신경 안 쓰고 그렇죠. 그 각자 팩배비 각자 물고. 네. 그렇게 하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요. 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게임에 대해 룰북 정도는 구매하기 전에 한번 읽어보는데. 저는 이거는 진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분들 많아요. 네. 레인트리님처럼 룰북 안 읽고 되게 괜찮아 보여. 겉박스. 그럼요. 겉에 보고 혹 해가지고 괜찮아 보여 이러고 사시는데. 어타시클라네.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생각. 생각
잠깐만. 아니, 그만하시려고. 네네. 안 되겠네. 잠깐 끊을까요? 얘기 좀 해야 되겠네. 야, 어쨌든, 다크소울 재밌는 게임이 왜 이래, 진짜. 아, 진짜, 욱하게 만드네, 사람. 어쨌든, 예, 그래서, 이제, 사고 나서 후회 마시고 한번 그래도 알고 결정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드렸어요. 룰북은, 네, 꼭, 그리고 어떤 게임인지, 어떤 기반 게임인지, 뭐, 메커니즘이 어떤지, 이런 거는 알고. 마지막으로 그러셔야죠. 몽크르님 하나 꼽아주시고 저희 마무리 짓죠. 네, 저는 마지막 게임 디센트입니다. 디센트 극명해, 정말. 두 번째 버전이고요. 첫 번째 버전 아니고 두 번째 버전이고요. 제가 첫 해구 때, 제 인생 첫 해구 때. 인생 첫 해고 중요한데, 추억 첫인상. 많은 게임이에요, 추억 많은 게임. 그때 미니어처 마켓에서 아, 여러 가지 게임들과 디테일한 함께 것도 기억하네. 디센트를 구입했는데, 추억과, 뒷얘기와 뭐 네, 그런 많죠. 감정이 많은 게임이죠. 근데 뭐, 그래서 제가 대신 웃어드릴게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왜, 그러면은, 계획이 된 거예요? 네. 이게 그 당시에는, 얼마 전에는 뭐 룰북도 또 다른 분이 번역하고 올리시고, 자료도 올리셨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샀을 때는 정말 한 분에게만 얘기해야지만 간신히 룰북과 한글화 자료를 받을 수 당시. 있던 맞아요. 뭐 때가 그런 거군요. 있었어요. 네네네. 인증하면은 뭐 당시 보내주고 네, 이런 그런 개념으로. 맞아요. 그때가 한창 그 한글화 자료에 대한 폭풍이 몰아쳤을 때 네, 그 당시. 예민했을 당시에요. 네. 그런 그 당시에 네. 저작권 뭐 이런 것 네, 때문에. 그 얘기가 네. 딱 14년 때 한번 쳤었어요. 아하, 자, 그때 그렇군요. 해굴에서 샀죠. 근데 막 용도 들어있고 되게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맞아요. 미니어처도 네, 되게 퀄리티 좋고. 근데 되게 재밌어 보여요. 그래서 저희 그 후기를 몇 개, 제가 쓴 후기 아니면 저희 아내가 쓴 후기 몇 개 보면 디센트가 한 2번 정도 나와요. 그 중에 아마 저도 껴있는 것 네, 같아요. 한 번은 베리님도 있어요. 다른 분은 쓰는 게 없어요? 디센트? 아니, 있죠. 있는데 이게 저희 후기만 네. 있을 네. 때. 근데 디센트도 후기가 잘 없을 수밖에 없어요. 네. 네, 맞아요. 모드 세이브 RPG 게임이라서 그래요? 네. 똑같은 멤버로 해야 되는 해야 거지. 되는 게임이죠. 안 하면은 흐름이 끊겨요. 그래서 뭐 한글화도 다 하고 네. 어느 정도 룰북도 숙지하고 했는데 결국 이 게임도 그 귀한 사람이 없어서. 몽크르님 뭐 언제나 기승전 사람이군요. 네, 사람이 너무 귀해요. 이게 몽크르님 어떻게 그냥 나이 먹으면서도 알았던 거지만 보드게임 하면서 너무 많이 느끼는 건 사람이 귀하다. 사람이 귀하다. 나와 함께 이런 것들을 해줄 사람이 없어서 판 거예요. 아니 저는 해드렸어요. 네, 네, 베리님 해드렸는데 해주셨는데 계속 그렇게 이어가기에는 2인풀 하면 재미없어요. 울지 마. 2인풀, 3인풀 재미없어요. 최소 4인풀. 왜냐면 용사 한 3세, 오버로드 1명. 그리고 단점. 롤마스터분은 항상 오버로드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내가 이 게임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디센트 모임을 모으시는 분들이 네, 그걸 봤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런데 그분만 그러신 게 아니라 이거 진짜 울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 모임을 디센트를 합시다고 모으시는 분들이 대체로 다 오버로드, 그러니까 악을 맡으세요. 마왕을 그렇죠. 악당을 강제로. 맡으시는데 어쩔 수 없어요, 룰마스터가. 왜냐면 룰마스터가 가장 할 일이 많은데 그 오버로드를 맡을 수밖에 없어요. 밸런스를 잡아주죠. 네. 네, 나머지 사람들은 영웅하고 이제 그 오버로드는 영웅을 똑같이 해든가 어쨌든 1대 다잖아요. 1대 네. 다. 게임 생각나지만 시간 관계상 말 네, 못하게 1대 다인데 그러다 보니까 멤버가 바뀌어도 내가 오버로드. 네. 멤버가 같아도 내가 내가 오버로드. 오버로드. 그래서 정작 솔직히 게임을 산 분도 내가 영웅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좀 캐릭터도 바꿔가면서 하고 싶고. 큰맘 먹고 딴 사람 오버로드 시켰더니 10분 만에 내가 다시 오버로드. 몬스터 뚜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네, 아이템도 저기 그거 얻고 돈도 얻어보고, 얻고 사기도 좀 하고. 이렇게 캐릭터 업그레이드 좀 하고. 그럼요. 근데 이게 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네요, 주변에.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하는 거는 디센트 아직 그러니까 그 몽크르님이 룰에 미숙하셔가지고 저랑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했어요. 같이 했는데 드래곤 아까 말했던 드래곤이 근데 진짜 멋있어요. 진짜 크고 멋있어요. 오, 그래요? 되게 커요 드래곤이. 딱 봐도 얘는 이 구역의 보스다. 이 구역의 보스 혹은 준보스다. 하지만 유독 큰 미니어처 엄청 보스가 되겠죠. 위용이 위풍당당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아처였어요. 그러니까 그 활잡이. 그래갖고 씨 어떻게 잡지? 이래가지고 전 지금 울고 있습니다. 어떻게 잡지? 이러고 문도 열어야 돼요. 그 방마다. 네, 문 열고 방마다 닫고 문 열고 닫고 그럼 이래야 미니어스 돼요. 게임들이 다 그렇죠. 네, 문 열면 걔가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다 왔어. 그래서 보스 어떻게 잡지? 이러고 문을 딱 열고 제가 공격을 한다고 제 턴에 활을 쫙 땡겨가지고 주사위를 굴리셨죠. 주사위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활을 팍 났거든요.
크리티컬이 뻑 하고 터지더니 드래곤이 한 방에 뻑 하고 죽은 거예요. 뭐예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실만 하죠. 뭐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원래 그런 게임이에요? 아니죠. 에러프. 에러프? 심각한 에러프였죠. 아이고. 그 게임을 한번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야주는 에픽템을 전설템을 저한테 시작부터 네. 초보자인 저에게 장착을 시켜준 거예요. 2회차네, 2회차 게임. 그래가지고 2회차 게임을 하셨네. 패치하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 드래곤이 무슨 한 방이야? 방에 활 한 방으로 빡 일반 bomb, 쐈더니 일반 bomb. 예, 머리에 쐈나? 막 크리티컬이 터지던 애가 죽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제대로 해봤더니 진짜 어렵더라고요. 얘 죽지가 않아. 나는 죽는데. 그래도 아무튼. 전 이 게임 그래도 그 생각은 해요. 제가 얼마 전에부터 베리님이나 레인팀께 얘기했던 거지만 한글판이 나온다면 전 다시 살 생각은 있어요. 좋은 게임이에요. 저는 뭐, 좋은 게임이에요. 이 주제가 좀 벗어나긴 하지만 한글판이 그러니까 이런 막 되게 굉장히 어렵고 오래 해야 되고 막 인원 고정해야 되고 이런 코어한 게임 중에 한글판 나오면 저도 살만한 게임들 몇 개 있습니다. 한글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얘기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그래 이 이것만 게임 한글판 나와라. 나와주면 무조건 사라고 하는 게임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저 스타워즈 좋아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거든요. 네. 임페리얼 어서튼 한글판 너무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코어한 게임들이 대체로 텍스트가 많고 맞아요. 판매량이 보장이 안 되고 안 되니까. 네, 일단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래도 늘고는 있어요. 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텍스트 많은 거 한글화해서 이번에 성공한 거 보면 이거 앞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몇 년간 이렇게 성장하는 걸 봤어요. 보드게임계 쪽이. 한글화 쪽도 그렇고, 성장하는 한글판, 올해가 진짜 한글화 막 네. 축제다 이러면서 엄청 나오잖아요. 내년도 기대됩니다. 그런 걸 보면 생각하는 건데, 판매량이 늘고도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근데 이렇게 보면 그래도 디센트 정도가 한글화가 돼서 나올 정도면 지금 같은 성장세로. 계속 지금 같은 네네. 성장세로 한 5년은 있어야 나오지 5년 후에 않을까. 사겠습니다. 저희 자녀가 5년. 인지할 수 있을 때쯤 되겠네요. 근데 5년? 7살? 근데 지금 같은 성장세요. 근데 지금 같은 성장세가 계속 간다는 보장이 지금이 없죠. 가장 폭풍 같은 성장세고 분명 성장세라는 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좀 이렇게 휴지기를 맞이하죠. 아직까지는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죠. 네. 아직까지는. 그게 계속 또 올라가야죠.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올라갔으면 기대는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많이 떠들었네요. 네, 많이 떠들었고 제가 또 오늘 편집이 또 걱정이 되는데 진짜 편집이 너무 세상에서 제일 귀찮습니다. 세제일기예요, 세제일기. 세상에서 제일 귀찮아요. 잘할 것 같아요. 잘하시잖아요. 근데 잘해요. 너무너무 귀찮고 오늘 의도치 않게 제가 이 계륵 같은 게임 이걸로 이렇게 많이 떠들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생각보다 많은 게임이 나왔어요. 저희끼리. 네. 그래서 오늘 얘기 잘 나눠봤던 것 같고 왠지 기빨리네요. 계륵 같은 게임에 대해서 약간 지금은 새삼스럽게 막 스트레스 받아요. 다시 생각하려니까. 다시 생각해도 슬프고 막 미묘하게 지금 진이 빠지네요. 그래서 저희 오늘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다음 방송에서 봬요.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